kg당 운임은 인상됐지만 시멘트는 부배조항에 할증조항을 넣다 보니까 26톤 이상 할증하는 경우에 26톤 이상 실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톤당 200%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를 주는 걸 할증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화주들이 우리는 그러면은 26톤 이상 안 심겠다 해가지고 43도까지 실던 것을 34돈 뭐 이렇게 싣던 것을 25돈 500, 뭐 900 이렇게 막 실어 보내버리니까 운송량이 대단히 줄어들어가지고 운임이 전부 깎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나마 뭐 그걸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공익위원들이 막판에다 그렇게 투표를 결정해본 바람에 그럼 그때 우리가 싸웠어야 되는데 싸울 수도 그쪽에서 한 장이 더 했어요. 시멘트는 전국에 시멘트를 실어가는 차들이 2,640대 정도 됩니다. 즉, 약 2,700대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돌가루나 뭐 파우더나 이런 거 실은 차까지 더하면 훨씬 많지만, 20대 중에서 시멘트를 싣고 다니는 차들은 약 2,640대 정도 되는데, 이 차들 중에서 우리 조합원 조직되어 있는 인원이 솔직히 5%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주들이 계속 그런 거예요. 전국의 시멘트 운송하는 차들 중에 화물연대가 5%도 조직이 안 돼 있으면서 조합원이 없으면서 왜 화물연대가 시멘트를 대표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대표로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작년에 화주들이 계속 딴지 걸고 이러는 바람에 우리가 물론 거기에 기중 사람도 아니고 이 새끼를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전체 화물차는 우리가 대표한다 해가지고 싸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작년에 시멘트 화주들이 계속 버티기로 하다 보니까 막판에 가서 이제 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투표로 결정했고 우리는 끝까지 반대했죠. 그런데 이제 투표로 결정한 바람에 작년 운임이 톤당 운임은 인상됐지만 말씀해 드렸던 대로 운송량이 줄어들면서 운임이 많이 깎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다른 데는 조직이 잘 안 되고 싸우기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도 전체 제주도 한 50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명이 우리 조합원이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설명회하러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제 시멘트 안 할란다. 그러면서 쌍 욕을 하면서 누가 뭔데 우리 운임을 이렇게 깎아놨냐 이래가지고 제가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모이면 일단 설명을 듣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대책을 이야기해줄게 이래가지고 설명회 갔더니 비조합원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쭉 설명하는데 설명회하고 본부장이 인사하는데 쌍욕 말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 설명부터 듣고 이야기하자면 설명 쭉 했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일단 우리 가입원서다 써라. 가입원서 쓰면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가입원서가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그래서 직접 내려가가지고 제가 도하고 다 해서 교섭도 하고 파업을 60일 동안 했잖아요. 60일 동안 파업하고 박영수 공장하고 제가 내려가서 그 제주도 운임을 새로 다시 설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시된 운임보다 21% 인상해가지고 작년에 제주도는 운임을 그리고 한시적으로 43톤까지는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제주도 특성을 감안해서 운임을 작년에 다시 협상을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올해 이제 운임을 교섭을 들어가기 전에 교섭도 하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도 듣고 또 중집에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요구 목표를 핵심 요구를 잡았던 게 첫째 소득 수준 인상 기본 구간 설정을 통한 운임 인상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인상시켜야 된다. 아까 운동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운임 깎기 이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육지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제주도는 원래 15km를 기본 구간 15km까지는 기본 구간 운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멘트는 컨테이너의 경우는 싣고 움직여야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시멘트는 실는 순간부터 시동을 걸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기본 구간 운임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걸 못 만들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그럼 기본규관을 좀 만들어가지고 1km를 운행하든 10km, 5km 운행하든 뭐 5km 운행을 주고 이런 기본구간을 올해는 10km까지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10km까지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상대가 있다 보니까 하주들이 뭐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갖고 일단 올해 5km까지 기본구간 운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멘트는 1km를 100m를 가든 200m를 가든 1km를 가든 5km를 가든 5km 운행을 주도록 기본구간 운행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노타로하고 현장도 이 할증을 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제주 지역 운임을 별도로 설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올해 이제 두 번째 목표였고 세 번째는 그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불비한 것들을 좀 보완해서 제대로 지켜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세 번째 목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7월부터 안전위원회가 가동이 됐고 34차까지의 본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13차례의 전문위원회가 있었고 운영위원회 30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뭐 나머지 경과도 좀 보시면 될 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안전운임을 교섭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4가지가 안전운임을 올해 제대로 인상시키지 못한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경제위기라고 해가지고 뭐 화주들이 다 올해 운임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들고 나오고 끝까지 삭감을 못했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똑같이 화주들하고 똑같이 올해 운임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기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청와대에서까지 오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공익위원들이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왔다 오늘 죽어도 못하겠다 여기까지 버티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권에 우리가 안전운임을 참 만들 때는 천음이 따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사회주의법이라 해가지고 이 자한당 당시에 새누리당이니까 여기서 완전히 죽어도 못 만든다는 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데 호주 이런 데 일부 있지 그것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좀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를 왜 해야 되느냐 하고 사회주의법이니까 못하겠다고 했지만 당시에 촛불정국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받아가지고 안전운임제를 하겠다고 했고 이걸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제 우리 김현미 장관을 국토부 장관을 보내고 김현미 장관이 뛰어다니면서 국회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촛불정부 거치면서 힘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으로 밀어붙였는데 결국 지금은 제가 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지금 지지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내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는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작년 교섭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못 붙준다고 하면 우리가 교섭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투쟁을 배치해야 돼요. 모든 교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별 교섭도 있고 모든 교섭이 투쟁이 배치되지 않으면 저는 전 세계적으로 말을 제일 잘하고 제일 잘 알고 교섭을 잘하는 사람하고 산다 하더라도 상대방 화두가 우리를 못 준다고 이러면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투쟁이 배치돼가지고 압박을 해야만이 이러다가 우리가 뭐 지게를 지고 다닐 것도 아니고 사주들이 다 세워버리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말에 교섭이 한참 정점에 있을 때 우리 전체 총선거를 했어요. 한물년대. 그러다 보니까는 본부에서부터 군에까지 전부 다 지도부가 다 이제 없는 겁니다. 누가 투쟁 계획을 잡을 사람도 없고 투쟁을 하자고 해도 그걸 기도할 사람도 없고 교섭위원들이 교섭하다 말고 뛰어나와서 투쟁합시다 막 하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몰제입니다. 일몰제. 법에 내년 말까지만 하고 딱 끝나는 걸로 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토가 계속 압박하는 거 저희를 꼭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운임을 올해 많이 올리면 내년에 일몰제 없어집니다. 안전임 없어집니다. 이거 그래도 할 겁니까? 실지로 국토부가 맘마먹으면은 내년에 이거 뭐 개정할 때 국토부가 반대버리면 끝나버려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민주당이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웠다는 거고 그런 조건에서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20피트, 40피트 22%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멘트는 육지는 5.9% 이게 8%에 해당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운임이 원래는 1호 운임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들쑥날쑥했어요. 운임이 그린다고. 그런데 이걸 1호 운임으로 딱 만들다 보니까 많이 받던 데는 깎이고 적게 받던 데는 올라가고 이러면서 운임이 특정 구간에만 운임이 인상되는 이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그 운임이 조금 많이 오는 데를 약간 깎아가지고 적게 오른 이런 데를 좀 높여주고 이러면서 평탄화 작업을 하고 또 이러면서 이게 이제 5.9%가 됐고 제주는 9.2%로 인상이 됐습니다. 제주는 이제 왜 9.2%가 됐냐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원가조사나 특히 운행정보조사에서 유리한 조사가 나왔어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는 여러 가지 시멘트는 그래도 수수료 공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다른 데는 컨테이너는 지금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송사 이군들이 자기들이 마지 입달해가지고 막 잘라먹고 있어가지고 안 지켜지고 있는데 시멘트는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뭐 관리비 수수료를 또 위탁금에서 받아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만 못 받게 해도 일정 정도의 인상효과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받게 하는 게 올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그것을 올해 이제 목표에 요구안을 세우면서 전략으로 삼았던 거 그래서 지임료와 주차료 외에는 일체에는 못돼 가더라. 그것도 지임료도 그 배차를 받는 회사에 번호판을 쓰는 경우에는 지임료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임료 문제는 화물연대의 20년 수원 사업인데 우리 지입제 없애는 게 지금은 우리가 대법원까지 져버렸어요. 지임료를 이건 부담하다고 저희들이 법원에 갔는데 져버려가지고 지금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주차료도 내가 그 운수회사로부터 또 이 주차장을 제공받는 경우에 그 경우에 이제 사설 주차장이 안 되고 그 주차장이 될 경우에 주차장 허가를 내고 허가를 안 내고 받으면 그 불법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우리가 제공받고 주차를 주는 경우도 주차장 허가 안 내고 가도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주차료는 그런 경우에는 주차료비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지켜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올해는 안전임 민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임이 안 지켜지면 여러분들이 제보만 해주면 신고가 까다롭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신고해도 처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민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가지고 신고는 또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신고에 노출되면 운송회사가 배차를 안 줘버리면 또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인이 제보만 해도 우리가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 합동 단속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상황을 반영한 운임 작년에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현장 상황이 100% 반영이 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기본 보관이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의 경우에는 원가나 대기 시간이 제대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운임을 올해 설계하고 부대조항도 그렇게 해서 보완하는 걸로 올해 목표를 삼았던 거고 그 결과 기본 구간은 운임을 육지에도 다 만들어가지고 2km를 가든 5km 가든 5km 운임을 제공받도록 만들었고 현장도와 모르타르는 할증을 작년에는 이것 때문에 운임이 많이 깎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르타르는 무조건 올해 30% 요구했습니다만 30%다 따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우리 여러 한계 때문에 모르타르는 무조건 이제 20% 할증입니다. 그래서
구간표에 있는 운임보다 20%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장도 할증, 너 현장으로 가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공사장에 사이로가 있어서 거기 가는 거. 그 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바지선에 타고 가가지고 가는 거. 등등 이런 현장로는, 20% 할증을 하도록 이렇게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조항에다 설명할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참 다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2로 운임이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요해요. 그리고 교섭을 하는데 또 상대방이 있어요. 우리가 달라도 다 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올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많이 반영해서 대선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올해 교섭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특히나 일몰제를 폐지해야 될 과제가 첫 번째 과제. 왜냐하면 내후년 운임은 높잖아요. 법에 내후년 운임은 없어요. 안전운임은 없어요. 내년은 끝이에요. 그러면 올해 내로 일몰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개정해내지 못하면 내년에는 실태조사도 못하고 교섭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가 우리 예산 편성도 못하고 이거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로 일몰제를 폐지시켜내야만이 내년에 다시 안전운임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섭을 안전운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일몰제 폐지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금 분봉으로 확대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컨테이너하고 시멘트만 했어도 안 되고 우리 화물 전체 화물차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특히 시멘트의 경우에는 지금 딱 법에 특수화물 자동차로 운송하는 시멘트 딱 이게 돼 있으니까는 시멘트 원료나 작년에 모노타운조차도 시멘트가 아니라고 엄청 우겼습니다. 가족들이 죽어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설득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갖다 들어내고 이래서 이제 모노타운까지는 포함시켜냈지만 뭐 파우더나 이런 이 시멘트 원료 또는 돌가루 이런 걸 아예 지금 못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법 개정할 때 아예 법 개정할까지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모든 돌가루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목표가 올해 이제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안전운임이 없어집니다. 우리 조합원들 중에는 우리 운수에서 우리가 한 30년 같이 한솥밥 먹었는데 우리 운수에서 먹고 살아야 좀 떼주자. 특히 시멘트는 비수기가 있어가지고 한철 벌어가지고 1년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가 고향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운송회사 좀 먹고 살게 하자. 올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운송회사 운이 많이 올랐습니다. 안 지켜지면 끝이에요. 올해 절대 단일원이라도 떼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일몰제 국회에 정부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사고율이 줄어들고 있는지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다시 그걸 논의할 때 사고가 더 늘어났다. 그리고 현장에 지켜지지도 않는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국회에서 안전운임이 없애버리려고 할 겁니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사고율이나 이런 거 줄어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든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가 고향에 생각한다고 운수에서 생각하지 말고 운수에서 한번 살 때는 자기들이 찾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어떻든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첫째, 일단 부대조항에 다 나와 있는데 신고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송사가 1차가 배차를 못해서 2차로 넘어가면 2차 운임도 올해는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운송운임과 2차 운임만 고시하는 게 아니고 운수회사가 거래하면 그 운임도 고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살 때는 자기들이 찾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어떻든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첫째, 일단 부대조항에도 다 나와 있는데 신고 절차를 간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송사가
그러니까 1차가 배치하려면 못해서 2차로 넘어가면 2차 운임도 올해는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운송운임과 이타운임만 고시하는 게 아니고 운수회사만 거래하면 그 운임도 고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또 지역별로 안 지켜지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역본부에, 내가 속해 있는 지역본부에 이야기해서 지역본부가 그것도 집단적으로 교섭해가지고 다 문제 해결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본부로 올리면 본부에서 다시 또 화련이나 주선협회나 이런 데하고도 교섭을 해가지고 또 보완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원가 여러분들 참 성에 차지 않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 자료집에 보시면 자료집 6쪽, 7쪽에 나와 있습니다. 6쪽, 7쪽에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컨테이너는 오히려 운임이 깎였습니다. 원가 깎였습니다. 왜 깎였냐면 컨테이너 회전수가 많이 드는 거다 보니까 변동비가 깎였어요. 고정비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정비도 올라가고 변동비도 올라가는데,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게 올해 상당히 여러 가지를 좀 포함도 시켜냈습니다. 감가상각비에서는 저희들이 여기는 85% 정도입니다. 신차 비율이 80%인데요. BCT는. 그래서 취득 원가를 높이고, 그 다음에 중고차 이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뭐라고, 중고차를 팔 때 남아있는 이 장가 있잖아요. 장가. 그 비용을 대단히 낮췄습니다. 그걸 낮춰야지 우리에게 유리하고 취득원가를 높여야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고비 이런 거 없었잖아요. 무시동 히터하고 여기가 거의 맞았네요. 펌프비, 여기 펌프비가 들어갔잖아요. 펌프비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펌프비도 다 넣었습니다. 업 등을 더 추가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많이, 예를 들어 세무 신고비 이런 것도 좀 높였고, 고용보험도 올해 포함시켰고, 여러 가지 많이 세로를 한국으로 추가도 시켰고, 또 금액도 대단히 인상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고정비가 컨테이너보다 비용이, 컨테이너 전체 합계가 594만 원인데 원가가 우리 시멘트 경우에는 823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현장에서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해서 그것들이 많이 반영됐다는 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특히나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운행 정보가 조사가 잘못된, 아까 원가도 중요하지만 운행 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숫자가 높아야 우리한테 유리하고 어떤 건 불리해야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연비는 우리한테 높아야 유리할까요? 낮아야 유리할까요? 그렇죠. 숫자가 낮아야 유리합니다. 대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아야 유리합니다. 근데 이걸 연구진들이 이건 써 만든 게 아니고, 우리 현장의 차주들을 상대로 조합원 미조합을 할 것 없이 차주를 상대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게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번 조사가 잘못돼 버리면 이것 때문에 운임이 결정돼 버려요. 물론 조사에 나온 것을, 이 숫자를 저희들이 다시 이걸 변경시키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너무 잘못 조사했다, 우리 운행 일수가 이거 잘못됐다, 운행 거리가 더 많은데 이것만 됐냐라면 우리 보고 그래요. 아니 당신들 조합원이 있다, 이렇게 답변해서 나온 건데 우리 보고 어떠하라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하는 데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다 못했고 다 전화 설문조사인데잖아요. 올해는 대면 조사를 하도록 해야 되고, 대면 조사 하기 전에 우리 본부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이건 어떤 게 유리합니다, 어떤 게 불리합니다, 이거 조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교육을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사를 잘못해버리면 우리 운임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올해는 좀 조사에 많은 분들이 응해 주시되
기사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내 운임을 결정하는 건데 공부에 조사하고 조사에 묵인처럼 내 안에 특히 시멘트가 심해요. 못하겠다고 다. 그래서 조사에 응해달라면 반드시 조사에 응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연동제와 관련해서는 유가연동제에 많은 오해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유가연동제를 도입한 건 화물연대가 요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안전운임을 결정하려고 하던 시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거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유가가 다 올라간다는 이 기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야 큰일 났다. 운임을 고시해놓고 나서 유가가 인상돼 버리면 우리 운임이 더 깎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가연동제 해달라. 이래가지고 유가연동제를 했고 3개월 평균 50원 이상의 등락이 있으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유가는 뭐냐면 내 운임이 깎이는 게 아닙니다. 운임은 소득이 깎이는 거잖아요. 유가는 변동비, 고정비도 아니고 변동비는 내가 적게 들어간 만큼 적게 쓰면 적게 들어간 만큼 낮아지는 거고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값이 내려가면 그만큼 깎아내리는 거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유가에 우리가 작년 3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가는 작년 3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 평균 유가를 적용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고시한 운임은 10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평균 운임을 적용해서 고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이것은 1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평균을 내가지고 그 운임을 반영해서 4월 말에 다시 고시할 겁니다. 그럼 인상된 운임을 고시할 거예요 또. 우리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아무리 합의를 해놨더라도 유가 인상되면 상계효과 다시 반영해 주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기서 운임이 다시 유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고시할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유가 연동제에 대해서 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욕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유가 연동제 잘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꼭 우리한테 필요한 제도입니다. 네, 부대조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 박연수 정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BCT 동지들과 부대조항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현장 동지들의 의견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의견을 들었던 만큼 올해 부대조항에서 관철시켜야 되는 내용들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명확했는데 아마 현장 동기들이 보시기에는 아쉽거나 좀 아쉬운 점이 많을 텐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물노동자의 오로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드는 데는 참 많은 시간도 걸리고 단계적으로 좀 길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그 첫 번째 부대조항은 워낙 많이 알고 있는 부대조항이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안전위탁 운임을 이유로는 절대 운임을 낮게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복운임 적용 원칙입니다. 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은 왕복운임 적용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인데 잘 보셔야 될 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출발지에서 출발지에서 하차지까지 배차를 했어요. 그래서 하차지에 가서 물량을 내렸는데 다른 곳에 있는 곳에 상차를 해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라 라는 배차가 있잖아요. 그쵸? 출발했다가 내리고 다른 곳에 있는 곳에서 상차를 하고 돌아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출발지에서 내린 곳까지의 왕복운임 하나 더해서 다른 곳에 거쳐서 돌아오는 거리만큼의 왕복운임 2개, 왕복운임을 총 2번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것 편도 오는 것 편도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리신 걸 기준으로 왕복운임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생했던 운행 거리만큼의 왕복운임을 추가로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운임의 경우 톤킬로미터당 운임 적용 원칙이고 반 화주나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적재정량 미만을 운송하는 경우 한 대분의 운임을 지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잔량운송 이런 게 있는 거죠. 쭉 상차를 해가지고 싣고 나가다가 사이로에 남아있는 혹은 현장에 남아있는 시멘트가 예를 들면 10톤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차는 10톤만 싣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그 차한테는 한 대분의 운임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부대조항입니다. 이 경우에 그럼 그 한 대분의 운임을 무슨 기준으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게 26톤 운임인 거예요. 그 한 대분의 적재 정량을
현장에서 화주는 적게 주려고 할 거고 우리는 높게 받으려고 할 때 괜한 분쟁이 생기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26톤 운임을 기준으로 한 대분의 운임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여기서 뒤에서 나올 건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26톤만 상차고 26톤만 운임 주는 거 있잖아요, 현장에서. 이거는 절대 별개하는 겁니다. 잔량을 싣고 나가는 경우에만, 내가 내 차를 가득 채우지 못하고 싣고 나갈 경우에 내가 실은 톤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그만큼 실으라고 했으니 나 이거 한 대분의 운임을 보장해줘라 라고 얘기는 하는 건데, 그럼 그 한 대분의 운임의 문제를 가지고 또 현장에서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는 26톤을 기준으로 하자라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걸 기준으로 기존에 실는 운임을 26톤으로 맞춰주는 것은 다른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급적 현금으로, 당연히 우리 운임은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회사도 월급을 어음으로 주진 않잖아요. 우리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BCT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음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음을 준다면, 만약에 어음을 준다면 어음 할인 수수료, 이게 7.5%입니다. 법에 고시된 어음 할인 수수료 7.5%를 더해서 주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을 때는 안전이타 운임을 받지만 어음으로 화주나 운송사가 나에게 운임을 준다면 받아야 되는 운임의 7.5%만큼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해 조항에 이거 발생한 할증 운송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건데, 우리 할증 떼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받아야 될 것만 다 받으면 돼요. 화주가 운송사한테 알아서 추가로 지급하라는 내용이니까, 혹시 이 조항을 빌미로 우리 할증을 운송사랑 나눠야 되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니라고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할증 지급 방식은 작년에도 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증률 가산, 요거는 예를 들면 할증이 3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항로, 이동식 사이로가 설치된 공사 현장에 공휴일 새벽에 짐을 싣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할증이 총 3개가 붙어야 됩니다. 오지 할증 20%와 공휴일 할증 10%, 심야 할증 10%가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복해서 할증이 붙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가장 높은 할증률, 내가 받아야 되는 할증률 중에 제일 높은 할증률은 온전히 다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오지 할증 20%를 먼저 적용을 하되, 그 뒤에 나머지 붙는 것들은 받아야 되는 할증률의 50%씩만 받겠다. 50%씩만 지급하라라는 거죠. 그럼 아까 예시를 보면 이동식 사이로가 설치된 현장에 심야 공휴일 새벽에 가는 경우에는 제일 높은 할증률은 20%를 지급을 받고 10%를 깎아서 5%씩만 받아서 총 30%를 지급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뒤에서 운송 거리량 이런 것들은 4452 하시면 되고요. 거리 측정 방식도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을 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운임에 대한 할증인데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총중량 초과시 초과중량 1톤에 대해서 해당 구간 톤당은 25%를 적용한다는 건데, 내용은 명확합니다. 내가 물건을 실었을 때 40톤이 넘어가면 41톤부터는 1톤에 해당되는 운임의 2배씩을 줘야 되는 거죠. 42톤이면 2톤에 해당되는 운임은 2배를 줘야 되는 것인데, 화주들이 할증을 주기 싫다 보니 여기서 그냥 26톤으로 다 맞춰버린 거예요. 현장에서. 저희가 작년에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26톤만 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경량 샤시나 이런 거를 사서 조금 더 1, 2톤이라도 더 실어서 운임을 좀 더 올려보려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나는 28톤, 27톤 정도를 실어도 총중량 40톤이 넘지 않는데 화주가 26톤만 실게 해가지고 자신의 운임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올해 화주랑 정말 이걸 많이 싸웠는데,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 이 조항이 아까 앞에 나왔던 한 대분을 26톤으로 했던 것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잔량을 싣고 나갔을 때 내 한 대분의 운임을 26톤으로 계산해서 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총중량 40톤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27톤, 28톤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험더미 노지인데, 우리 BCT 동지들이 특히 험더미 노지에 대해서 작년에 의견도 많이 주시고 공부에 질책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대체 우리가 가는 곳이 다 험더미고 오지인데 어떻게 기준을 내릴 거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아직 좀 부족할 것 같지만 그래도 의견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2차로 미만 도로, 비포장 도로 등과 같이 험로를 2차선 미만 도로, 비포장 도로라고 예시를 드린 거예요. 그냥 운송하기 어려운 구간 이렇게 하니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서
2차로 미만 도로, 비포장 도로 등이라고 근데 저희가 혹시 몰라서 이걸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말고도 현장에서 싸워서 험로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적어도 명시된 두 가지를 험로 혹은 공사 현장 아니면 바지선 등.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공사 현장이 뭔지에 대해서도 또 그 쟁점이 될 수 있어서 공사 현장과 바지선 등 혹은 이동식 사이로가 설치된 현장들이면 다 험로 아니면 오지기 때문에 20%를 할증을 해서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모르타르 싣는 동기들은 이제 모르타르 할증 20%에 험로 및 오지 할증 20%를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뭐 작년이랑 똑같습니다. 심야 및 공휴일이고요. 마지막에 모르타르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고시된 운임에 20%를 추가 할증을 적용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행 제한 지역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료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똑같이 30분당 10,000원인데 대기 기준 시간을 작년에 1시간 반에서 올해는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저희가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아까 그 김종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운행 정보 조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운행 정보 조사를 하면 평균을 쭉 내서 실제로 그 우리 BCT 노동자들이 그 대기하는 시간, 배차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기준이 60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저희는 웬만하면 이 조사는 이렇게 해서 이거 더 낮춰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가 딱 나온 이상 허주와 운송사들이 웬만해서 여기서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되는데 또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이 운행 정보가 운임에 반영되는 다른 또 설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하시는 걸 좀 꼼꼼히 고민하시고 꼼꼼히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본부에서 최대한 같이 그 조사 전에 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좀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60분 초과할 때마다 30분당 10,000원씩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30분이 줄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건 앞에서 나왔는데 자 올해 운송사가 떼갈 수 있는 수수료는 단 2개. 하나는 지입료, 두 번째는 주차료인데 이것도 내가 배차받는 운송사가 내 번호판을 줬을 경우에만 어디 아무데나 배차 중에서 지입료 내려가는 거 주면 안 되시고요. 주차료도 주차장을 제공할 때만 운송사가 주차료를 주차장을 제공할 때만 지입료와 주차료를 운송사한테 줄 수 있고 그 외에 무슨 뭐 관리비, 배차수수 5만 가지 다 이 몰래다 떼가면 안 된다. 이거 더 중요한 건 떼가면 안 되는 건 분명하고 우리가 떼어줘서도 안 된다라는 걸 현장에 우리 간부 동지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차 취소료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그 얘기를 좀 했었죠. 배차 취소료도. 그래서 그 보시면 이제 그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배차를 받고 상차를 위해서 현장에 도착해서 배차가 취소됐으니까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갔는데 뭐 무슨 사정으로 항차가 취소됐다 하면 다음 배차를 받을 때까지 대기료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0분당 10,000원씩. 반대로 상차를 제품을 신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배차가 취소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돌아오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가서 돌아왔는지 그 실운송거리만큼의 운임을 지급을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멘트를 적재하고 대기했을 경우에도 대기료를 좀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공사 현장에서 하차를 했는데 좀 잔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공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차가 아닌 상태로 차량 운행을 하니까 그 해당 구간 운임에 위탁운임 50%를 추가로 지급을 해라. 왜냐면 그 잔량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공차로 운행하는 것보다 기름도 더 많이 소모되고 차량 마모도 더 심할 것이니까 라는 거고요. 자, 14번 품목을 14번 부대 조항은 되게 중요한데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일단 BCT 차량으로 운송되는 많은 제품들 중에서 그 시멘트 품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한계가 많죠. 이것 때문에 한계가 많은데 더 큰 문제는 그 자체 한계에 더해서 화주와 운송사들이 이제 특히 화주들이 품수를 써서 딱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을 조금 바꾼다거나 원료의 배합 방식을 조금 바꿔서 안전운임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대 조항을 좀 바꿨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제품들 혹은 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 시멘트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기존에 하던 거에서 약간 배합 비율을 바꿔서 여기 없으니까 안전운임 지급 대상이 아니다. 혹은 여기와 이름이 다르니까 안전운임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포틀랜드 시멘트 뭐 이런 것들 그 원료 배합 비율 있잖아요. 그게 바뀌어든 아니면 그게 뭐 일부가 들어가든 여기에 있는 이 제품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제품에 그거는 시멘트로 보기 때문에 안전 위탁 운임을 지급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러면 이제 작년 같은 꼼수는 좀 없어질 거고 지급받는 품목이 조금 약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 뭐 그 많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BCT 동기들이 쓰고 다니는 모든 품목이 다 또 지급받지 못하는 한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법제도 개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 16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유가도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